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브먼트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세 가지 면 기억하시나요? 한 번 더 우리 얘기하고 가면, 세지탈 플레이는 이런 면이라서 우리 몸의 움직임은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플렉션이나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론탈 또는 코로널 플레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로널 플레인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자, 이 용어는 이제 옆으로의 움직임을 우리가 코로널 플레인이라고 했고요. 트랜스버스 플레인은 이렇게 몸을 위아래로 나눠서 세지탈과 코로나를 다 만나는 좀 더 입체적인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면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로테이션 이런 거에 관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무브먼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파인, 토르소, 트렁크 이 용어는 몸통, 이 스파인은 척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우리가 척추의 움직임 네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움직임을 부분별로 몇 개의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그런 움직임은 어떤 면에 대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플렉션, 익스텐션은 이렇게. 이 면, 앞뒤로 움직이는 움직임.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 위의 그림이요. 그래서 앞으로 구부릴 땐 플렉션이라고 하고, 뒤로 펼 때는 익스텐션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면으로 얘기를 하면요. 사지탈 플레인, 이 면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lateral flexion이라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우리 옆구리 운동할 때 가는 그런 운동을 얘기할 때 lateral flexion 또는 side flexion, side bend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어떤 면에 대입할 수가 있어요? 코로날 플레인 또는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했는데 이 면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된다고 했어요. 옆으로의 움직임은 코로날 또는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로테이션 무브먼트는 이렇게 대입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적인 그런 움직임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로테이션 무브먼트는 트랜스버스 플레인, 가로의 그 트랜스버스 플레인 다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회전적인 움직임은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목이 나오는데요. 목도 우리 네 가지 움직임이랑 똑같아요. 지금 6개 나와 있지만 처음에 2개, 플렉션, 익스텐션 이거는 이제 별개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이드 플렉션 오른쪽 왼쪽은 결국에 한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움직임 얘기하는 거고 로테이션도 오른쪽 왼쪽으로 나와서 하나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무슨 플레인? 다시 세지탈 플레인이라고 했던 우리 앞뒤로의 움직임. 그래서 구부리고 펴는 그런 움직임이 목에서도 있죠. 우리 척추랑 똑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하는 lateral flexion 또는 side flexion 여기 나온 용어처럼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이런 옆으로의 움직임은 이런 면이 있었어요. frontal plane, 몸을 앞뒤로 나눠서 이런 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다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척추 4가지랑 목의 4가지 움직임은 같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쉬운데 근데 우리가 목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척추가 목을 포함해서 같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고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또라식 입의 무브먼트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흉식 호흡을 할 때는 갈비뼈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데 필라테스 호흡을 저랑 한번 배우고 가시면 자, 이렇게 갈비뼈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숨을 마실 때요. 갈비뼈가 옆으로 팽창된다고 생각하시고 옆으로 넓게 뒤로도 넓게 올려주시고요. 마시고 코로 입으로 내쉴 때는 약간 입술을 오므려서 촛불을 끄는 것처럼 끝까지 내쉬어보시면 제 흉곽이 좀 작아지는 거 보이세요? 다시 한번 숨을 마실 때는요. 코로 옆으로 갈비뼈를 넓게, 이때 어깨가 많이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내쉴 때는 입으로 일정하게 길게 내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호흡을 끝까지 내쉽니다. 이때 갈비뼈가요, 숨을 마실 때 약간 올라가는 걸 엘리베이션이라 표현하고 내쉴 때 내려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근데 필라테스 호흡에서는
이런 심호흡이 아니라 척추는 그 자리에 있고 해야 돼서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가 막 척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유도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갈비뼈 척추는 그대로 있지만 갈비뼈가 벌어졌다가 모아졌다가 이런 움직임을 이런 립의 흉곽의 움직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소락스는 흉곽 우리 갈비뼈 우리라고 하죠. 이 부분을 다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흉식 호흡은 흉곽을 움직이는 호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캐뷸라가 있는데 스캐뷸라는 6가지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 머리, 이분의 머리가 6개로 나오고 있죠. 자, 위로 올라가면은 엘리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엘리베이터 생각해요. 자, 어깨를 내리면 디프레션. 그럼 어깨가 올라간 사람은 디프레서를 연결해서 어깨를 좀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런 아이디어로 제가 근육을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덕터, 에비덕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덕터는 이 미드라인 쪽, 척추가 미드라인이라고 볼게요. 척추가 미드라인이라고 본다면 이 미드라인 쪽으로 오는 거, 모음, 우리말로는 모아진다 이런 뜻이 어덕터, 에디덕터예요. 자, 근데 우리 몸의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거는 에비덕터. AD덕터는 모으는 거고 AB덕터는 벌리는 거예요. B가 벌린다. 자,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이거든요. B가 벌어진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다운워드 로테이트, 어버드 로테이트 이런 용어가 나와요. 다운워드 로테이트는 우리 어깨 열중샷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열중샷. 자, 어덕터는 그냥 이렇게 견갑골을 뒤로 해서 이렇게 모으고 프로트랙터, 에비덕터는 좀 이렇게 벌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거는 이 면에서 그냥 앞뒤로 움직이는 건데, 팔을 들거나 발을 열중샷 이렇게 했을 때 견갑골이 살짝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 회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워드 로테이터라고 하면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약간 안쪽으로 회전한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요. 그리고 어버드 로테이션 하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회전이다라고 해서 회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팔을 들 때 우리 견갑골이 여기서 만져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 만져줄 수 있냐면 우리 몸통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중간쯤에 여기 견갑골의 꼭지점 부분 삼각형의 꼭지점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만져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견갑골이 이만큼이나 움직인 거예요. 이 자세에서 이만큼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 꼭지점을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스캐뷸라는 6가지 움직임. 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스캐뷸라랑 숄더 무브먼트가 달라요. 숄더는 여기 있죠. 조인트. 조인트는 뭐예요?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어요. 그거를 조인트라고 거기에 움직임이 또 일어나는 걸 조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조인트의 숄더 조인트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스캐뷸라는 아까 달랐어요. 스캐뷸라는 이런 우리 어깨가 말린 사람 이렇게 에비덕터 또는 프로트랙터 이런 용어도 쓰는데 프로트랙티드 된 어깨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얘기하거든요. 어려우니까 다음에 또 패스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숄더 조인트는 여기 이 조인트, 이 관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뒤로 움직여요. 제가 옆으로 앉아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자, 앞으로 가면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어깨를 봐주세요. 자, 뒤로 가면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앞뒤에 움직이니까 이 면이죠. 사지탈이라고 했던 이 좌우를 나누는 면이에요. 앞뒤, 앞으로 가면 플렉션, 뒤로 가면 익스텐션. 그래서 플렉션이라는 용어는 약간 다 앞으로 가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익스텐션은 다 뒤로 뭔가 펴거나 뒤로 보내거나 이런 움직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비덕션, 어덕션은 뭐냐? 첫 번째 그림. 에비덕션 벌리고 이만큼까지 벌릴 수 있거든요. 180도까지 이 면에서의 움직임, 프론탈 또는 코로나리 플레인에서의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어덕션 하면 이렇게 해서 모아지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벌리고 옆으로 오고 그래서 이 면은 프론탈 코로나리 플레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남성분 두 개의 그림을 보면 같은 그림인데 팔을 그냥 이렇게 한 로테이션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벌려서 돌리는 것도 보여주고요. 근데 똑같이 이거는 로테이션이에요. 자, 꼬챙이 하나 딱 축을 잡아서 여기서 돌린다고 하면
이거는 메디알 쪽으로 가면 메디알 로테이션, 라테랄 쪽으로 가면 라테랄 로테이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메디알 로테이션, 라테랄 로테이션.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축을 가져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알 로테이션 안쪽이니까 바깥쪽으로 가면 라테랄 로테이션 또는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4개, 5, 6개가 나왔죠. 움직임.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도 있어요. horizontal, abduction, adduction. 우리 아까 abduction, adduction인데요. abduction, adduction은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여기 horizontal 자가 붙으니까 이렇게 가거든요. 이 면에서의 움직임은 frontal, coronal plane의 움직임이었는데 이 면은 transverse.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면이에요, 이런 면. 자, 그러면 이 transverse에서 움직이는 거는 자, transverse 면에서의 adduction, transverse 면에서의 abduction에서 horizontal, abduction, adduction. horizontal이라는 용어가 transverse 이런 수평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고 shoulder는 움직임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9가지나 돼요. 벌써 우리 8가지나 했는데 한 가지 더 나와요. 자, circumduction 제가 지난주에 이러고 끝났는데요. circumduction은 필라테스에서는 arm circle이라는 동작. 자, 선생님들 어깨를 펼 때 이런 동작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깨가 많이 말리시거나 어깨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를 좀 펴게 한 상태에서 어깨를 좀 잘 움직여주는 가동성 운동을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arm circle이라는 동작 필라테스에서는 하게 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 척추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척추는 안정화하고 우리 팔의 부분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만약에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면 범위를 줄이세요. 어깨 통증이 있다면 범위를 줄여서 이 정도에서 하셔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그 범위, 안 좋은 범위, 나오지 않는 범위를 조금씩 더 늘려갈 수가 있는 방법이 되고 내가 무리하게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여기에 마찰이 생기고 제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자, 엘보는 그냥 팔꿈치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게 뭐죠? 세지털 플레인이죠. 그래서 옆으로 하는 세지털 플레인, 플렉션, 익스텐션이고요. 익스텐션의 각도 볼까요? 0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처럼 팔꿈치가 좀 이렇게 꺾이시는 분들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팔꿈치를 보여드리면 0도가 이 정도라면 저는 조금 한 5도 정도 더 꺾이죠. 이게 하이퍼 익스텐션이라는데 저는 원래 관절이 좀 유연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를 네발기기 자세 같은 걸 한다면 팔꿈치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꺾이는 모습이 되거든요. 이렇게 주름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신경 쓰면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0도를 만들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엘보의 그 범위가 0도인데 제가 자꾸 무리되게 그 범위를 지나쳐서 운동을 한다면 어느 부분의 인대라든지 연부 조직들은 계속 늘어나 있고 약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거. 자, 수피네이션이라고 있고 그 다음 용어가 제 얼굴 때만 보이는데 프로네이션이라고 해요. 수피네이션은 손바닥이 수페리어를 바라본다 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수페리어, 수피네이션 손바닥 아래로 프로네이션 P-R-O-N-A-T-I-O-N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그래서 엘보는 움직임이 이게 답니다. 네, 이렇게 대댄치 하는 것처럼 하면요. 이게 손목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의외로 팔꿈치 움직임입니다. 자, 한번 만져보세요. 팔꿈치 쪽을 만져보시고 대댄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임이 실제로 뼈가 움직이는 게 일어난지 한번 만져보시고요. 라고 넘어갈게요. 자, 리스트는 손목을 구부리고 펴고 우리 해부학적 자세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오시면 해부학적 자세는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선 자세였죠. 그래서 여기서 플렉션이 되고 여기서 익스텐션이 되고 제가 손을 펴고 접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손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뒤에 움직이니까 플렉션, 익스텐션, 사지탈 플레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되는 움직임이 있어요. 약간 새끼다 손가락 쪽으로 갈 때 더 많이 가고 엄지는 조금 덜 가는 그런 각도를 실제적으로 가지고요. 이거를 ulnar deviation, radial deviation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뼈 이름을 외우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ulnar라는 뼈, radial이라는 뼈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쪽으로
편측된다, 편이 된다 이렇게 해서 ulnar deviation, radial deviation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네 가지 움직임 별로 없죠? 이거는 프론탈 또는 코로나리라 부르는 그 두 번째 면에서의 움직임이었어요. 옆으로 갑니다. 자, 핸드로 갈게요. 핸드를 구부리고 펴고. 플렉션 익스텐션 아시겠죠? 저는 하이퍼 익스텐션이 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이 정도까지 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을 펴보면 한 이 정도 오시는 게 정상인데 약간 저는 더 많이 가요. 엄지도 막 이렇게 꺾여요. 관절이 원래 좀 유연하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또 다리 쪽은 그렇게 유연한 편은 아닌데 어쨌든 자 그래서 extension, hyper extension 이렇게 얘기해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hyper exten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과신전되는 사람들 좀 체조 선수분들 같이 확 꺾어가고 확 넘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hyper extension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flexion, extension은 sagittal 벌리고 모도는 프론탈, 코로날 벌린다는 게 뭐였죠? 아까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벌리다 abduction 모은다 adduction adduction 그래서 여기서도 adduction 하세요 이렇게 abduction 하세요 이렇게 벌리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 얼굴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thumb라고 되어 있어서 opposi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이에요. 어떤 대립이라는 opposi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립, 우리말로는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유일하게 다른 손과 맞닿을 수 있고 이런 대립된다. 이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턱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뭔가 이를 꽉 악물고 있는 느낌. 그걸 elevation이라고 이 하악이 약간 내려가 있는 턱 관절이 뭐 탈구된다. 내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elevation, depression. 어디에서의 mandible. 여기 보면 mandible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mandible은 하악이란 뜻이에요. 우리 머리뼈에 이 두개골이 있고 머리뼈가 있고 그 다음에 하악 관절이 있어서 턱과 여기 두개골 사이 만나는 그 관절 부분을 temporal mandibular join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TM joint라고 해요. 왜냐면 이 턱 관절이 측두골이라고 하는 이 옆에 두개골에 붙어요. 만나는 부분이 관절 부분이.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TM 조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그래서 하악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턱이 앞으로 나와요. 주걱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보자. 자, 이상하죠? 그러면 이거는 프로트랙션. 우리가 여기서 주걱턱이 넣어야 되겠어요 해서 양악 수술했어요. 턱이 오히려 들어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리트렉션. 자, 앞뒤의 움직임은 프로트랙션, 리트렉션. 여기서는 라테랄 뭐 틸트, 라테랄 디베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옆으로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을 라테랄 틸트, 라테랄 디베이션 이런 용어를 씁니다.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골반은 조금 중요해요. 골반은 우리가 안테리어 틸트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포스테리어 틸트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안테리어 틸트는 골반의 이 귓바퀴를 기준으로 둘게요. 이 귓바퀴가 골반이 앞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안테리어 틸트고요. 골반이 뒤쪽으로 넘어가야 하면 포스테리어 틸트예요. 다시 안테리어 틸트는 이 귓바퀴 올라온 이 동그란 바퀴 있죠? 이 곡선 부분 거기가 앞으로 가면 안테리어 틸트, 뒤로 가면 포스테리어 틸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우리 꼬리뼈를 기준으로 두면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꼬리뼈가 이렇게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뭐 이런 기준을 좀 잘못 두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 귓바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골반은 안테리어 되고 룸바 우리 허리 부분, 허리 아래 부분은 약간 꺾이는 모습, 익스텐션 되는 모습이 있고요. 골반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굴러가면 이때는 골반이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고 허리 부분은 약간 구부러지는 플렉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그림이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한쪽 화살표가 되어 있죠. 골반의 한쪽이 이 귓바퀴 한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이러신 분들은 골반의 레벨이 실제로 한쪽이 더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용어는 라테랄 틸트라고 얘기합니다. 라테랄 틸트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안테리어 틸트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우리 허리의 곡선이 약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뉴트럴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그 뉴트럴 스파인보다 더 앞으로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자세. 골반의 귓바퀴가 앞으로 굴러간 안테리어 틸트 자세. 그런 자세에서는 어떤 근육들이 더 많이 긴장을 하냐? 일단은 허리, 룸바 익스텐서라고 하면 허리를 펴는 근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 아래쪽을 펴는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우리가 여기서 각도 자체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 고관절을 구부려주는, 다리를 올려주는 이런 근육들도 이 각도보다는 이 각도에서 좀 더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힙 플렉서, 고관절을 구부리는 근육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자, 포스테리어 틸트 된 자세요. 우리 이렇게 많이 앉아 있잖아요. 이런 자세에서는 자, 복부 근육이 오히려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좀 더 늘어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복부 근육이 타이트해진다 해서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자세를 하면서 복부 운동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냥 짧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여기 허리 부분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를 척추 L1, L2 이렇게 부르는 거는 룸바 1, 룸바 2라서 우리가 요추 5개를 얘기할 때 1, 2, 3, 4, 5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이 2 사이의 디스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이 디스크가 뭔가 변형이 있어서 지나가는 뭐 신경이나 혈관, 다발 뭐 이런 부분을 눌러버리면 약간 저림이라든지 다리가 붓거나 이런 것들 나타나서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고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버테브라 사이의 디스크, 이 뼈 사이의 디스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리궁뎅이 하는 자세이신 분들 생각해보면 약간 디스크의 방향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반대로 저도 이렇게 많이 구부정하게 앉아있을 때가 있는데요. 옛날엔 덜 심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자, 뒤로 이렇게 무너지는 자세이신 분들은 척추가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오히려 앞에 부분이 좀 더 가까워지고 뒤에 부분이 열려지고 디스크는 좀 뒤로 나오는 방향이 되거든요. 여기랑 반대 구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인대들도 약간 좀 타이트해지고 관절들도 좀 맞닿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오히려 뒤에 관절들이 좀 멀어지는 것처럼 화살표가 되어 있고 인대들도 좀 더 길어져 있죠. 우리가 허리에도 염자가 올 수 있고 허리를 삐끗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인대들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자다가 일어나는데 허리를 삐끗해지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이런 자세적인 이유 때문에 평상시 습관 때문에 항상 내 허리가 좀 약해져 있었는데 뭔가 자세를 틀다가 삐끗하는 거죠. 발목을 삐끗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발되는 확률도 높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안정화 근육, 허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근육 운동을 해서 최대한 그런 인대의 뭐 연부 조직 부분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근육을 소개하면서 하나하나 속근육도 소개해드리고 그런 운동들도 제시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보다 사실 두 번째 그림에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골반이 좀 의자의 앞쪽에 나와 있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디스크가 뒤로 나오는 방향이 돼서 실제로 디스크의 환자이신 분이나 이런 분들 이게 통계로 보면요 80% 이상이 뒤로 나오는 디스크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자체가 내가 디스크에 감염될 수 있는, 디스크가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 자체가 근골격계의 어떤 습관 자체가 그런 질환으로 연결이 바로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앉아있는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럴수록 좀 더 그런 근골격계 질환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계속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꾸 내가 발달되어 갖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 그런 근육들을 자꾸 약해지고 타이트해지고 이런 근육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매니지하지 않으면 통증이 되고 질환이 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복부랑 허리 근육, 다리 앞쪽 뒤쪽 근육으로 경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복부 이렇게 약간
오리궁뎅이이신 분들, 내가 섰을 때 이런 자세이신 분들, 물론 반대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섰을 때 약간 오리궁뎅이 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허리 커브가 증가되면서 허리 근육은 타이트해지고 이거는 이해 가실 거예요. 복부 근육은 좀 약해져서 늘어나 있고 내 복부가 좀 그래서 좀 약한가 생각하실 수 있고 엉덩이 근육도 오리궁뎅이 자세인 분들은 오히려 늘어나 있는 거예요. long taut weakness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힙 앞쪽 고관절 다리를 구부리게 하는 그런 근육들은 타이트해지고 이런 약간 X자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초록색 부분, 빨간색 부분 이렇게 얘기해서 X자로 초록색 부분은 같이 약해지고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같이 타이트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운동을 시키냐면 복부랑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그리고 허리랑 힙 앞쪽은 좀 스트레칭 할 수 있거나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자세를 선택해서 운동을 지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제 근육을 설명해 드릴 때 그런 것들 또 내가 더 관심 있는 부분을 더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힙은 7가지 움직임을 나오는데 다시 무브먼트로 돌아왔어요. 자, flexion, extension, abduction, adduction, external, internal rotation. 자, 이게 다 숄더에 있던 움직임이에요. 여기 숄더에 9가지 움직임이나 있었는데 그 9가지 움직임은 이 horizontal, abduction, adduction까지 9가지라고 했는데 이걸 2개를 빼면요. 나머지 7가지 무브먼트는 힙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고요. 팔을 들 때 다리도 든다. 그러면 이것도 플렉션이죠. 팔을 펼 때 다리를 익스텐션 하는데 그러면 익스텐션이 되고요. 다리도. 그리고 팔을 벌릴 때 다리도 벌린다. 그러면 abduction 되고요. 팔을 모을 때 다리도 모은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덕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우리 발을 턴아웃 턴인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는 사실 발을 움직이기보다는 힙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하죠. 그걸 턴인 할 때는 internal rotation, 턴아웃 할 때는 external rotation. 우리 배웠던 용어로 해보면 medial rotation, lateral rotation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하고 다리는 같이 생각해 주시면 더 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7개 중에 나머지 하나는 circumduction이라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이 레그 서클도 있죠. 암 서클도 있으면 레그 서클도 있어요. 이렇게 flexion, abduction, extension, adduction 이렇게 큰 원을 그리는 거. 이 medial, lateral rotation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하나의 축을 가지고 여기서는 circumduction은 큰 원을 그린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무릎에서는 자,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요. 펴는데 0도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0도를 지나서 가는 걸 하이퍼 익스텐션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팔꿈치랑 같은 것들이에요. 0도 서 있을 때 우리가 무릎이 다 펴 있는 익스텐션 하는 자세인 거죠. 무릎을 구부릴 때 140도까지 나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부릴 때 우리가 서서 그냥 무릎만 구부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무릎만 보고 얘기할 때는 무릎을 굽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힙하고 같이 접어도 이것도 무릎을 굽히니까 플렉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는 플렉션, 무릎 펴면 익스텐션, 사지털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무릎에서는 약간 로테이션의 움직임을 가져요. 근데 그거는 힙 피머라는 뼈, 그 고관절에서 연결되는 그 허벅지 뼈거든요. 허벅지 뼈랑 무릎뼈 이렇게 만나서 무릎의 움직임에 관여하는데 이 피머가 돌면서 사실 이렇게 무릎이 잘 돌기 쉽고요. 발이 움직이면서 무릎이 돌기 쉬워서 무릎을 뭔가 수의적으로 내가 무릎만 돌려야지 그러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연결돼서 봐야 되는 거라서 보통은 플렉션 익스텐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지탈 플레인. 그리고 발목에서는 자, 앵클에서는 돌지 플렉션, 플랜터 플렉션 있어요. 돌지는 돌점 쪽, 발등 쪽으로 가면 돌지 플렉션. 플랜터 플렉션은 발바닥 쪽으로 하는 플랜터 플렉션. 어렵지 않으신데 왜 손목에서는 플렉션 익스텐션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발목에서는 돌점 쪽을 돌지 플렉션, 발바닥 쪽을 플랜터 플렉션이라 한다. 왜냐하면 좀 뭔가 기준을 플렉션 익스텐션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둘 다 플렉션이다. 발목에서는 익스텐션이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발을 봤을 때 발바닥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이거 발바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발바닥이 바깥쪽 익스터널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실래요? 발바닥이 약간 서서 또는 앉아서 발바닥이 바깥쪽을 바라본다, 익스터널을 바라본다 한다면 발바닥이 무너지는 자세처럼 되거든요. 발바닥을 오히려 발바닥이 서로 인터널 또는 메디얼 쪽으로 안쪽으로 바라본다 한다면 이거는 인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버전과 인버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쉬울 것 같고요. 예, 아니면은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자, 프로네이션이 발바닥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평발 같은 느낌이고요. 스피네이션은 발바닥이 또 위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스피네이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도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서가지고 발바닥의 아치를 죽이는 평발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면 그거를 이벌전 또는 프로네이션이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발 아치를 오히려 세워요. 자,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발의 아치가 좀 족공이 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인버전 또는 스피네이션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앵클의 무브먼트까지. 자, 그래서 노멀은 딱 이렇게 좌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라테랄 리가멘트, 이 바깥쪽의 인대, 리가멘트 하면 인대거든요. 이 인대가 늘어나신 분들을 얘기했어요. 염자, 스프레인드 됐다 하는 염자가 왔다 이런 뜻인데 염자가 있어서 이렇게 발이 꺾였어요. 우리 보통 바깥쪽으로 염자가 많이 와요. 바깥쪽인데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거기 쪽이 이렇게 늘어나신 분들은 여기 문제가 오는 거고 그게 재발도 잘 되죠. 그럼 발이 어떤 식으로 되면 인벌전 쪽으로 가요. 발바닥이 안쪽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되면서 우리가 하이힐을 신고 약간 발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삐끗 했는데 이렇게 발바닥이 안쪽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죠. 또는 이 버전은 반대로 이렇게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메디얼 쪽의 리가멘트가 좀 더 늘어나는 걸 보여주겠죠. 그래서 우리 발목의 용어까지 이렇게 정의하고요. 오늘은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